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지난주 대비 정말 많이 올랐죠. 상승 흐름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자, 일단 시장 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자, 지난주 제가 이제 1차 청산 타이밍 얘기 드렸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좀 판단한다라고 하면 843까지 일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830대까지 지금 일단 목요일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여러가지 이슈들은 있는데 확실히 미증시 자체가 이번 건은 바닥을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거의 이제 좀 역대급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추세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눌림 자리값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 다음부터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14,200대까지도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일 자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5일이 사실상 지금 중국 쪽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에 FMC 와는 좀 별개로 일단은 5일 재고량 관점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매도세를 지금 좀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고, 현재 추세상으로는 일단 73달러대까지는 낙폭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가 지금 개인적인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의 낙폭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닥 대비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현재 100 초반대까지 지금 낙폭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100달러대까지도 지금 위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추세 자체로는 지금 5일은 추가적으로 지금 재고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연출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종 청산 자리값 지금 타이밍이 1977까지다라고 했었는데 1975.2 자리값까지 가져간 뒤에 지금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낙폭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움직임 중에 일단 좀 가장 큰 장대 음봉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최종 청산 자리값 타이밍까지는 일단은 좀 도달했고, 이미 이 언급을 좀 드렸을 때가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700 뭐 90대, 사실 이 전부터 이 추가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을 일단 계속적으로 예측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실하게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표현 드렸었던 자리값은 1790 자리값을 조금 넘는 구간대에서부터 이러한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무려 지금 일단은 190 정도, 180 정도, 그쵸? 180, 190 정도 지금 상승인데 1900틱, 2000틱이에요. 그러니까 한 틱당 10달러니까 1000틱이면 얼마인가요? 1900틱이면 한 19,000불 정도 일단은 한객 포지션 한번 보셨으면, 그리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바닥 대비 일단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ETF, ETN을 활용을 하셨어도 여긴 좀 나쁘진 않았을 거다. 일단 추가 추세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언급드렸던 자리값까지 터치는 잘 보여준 내용 흐름이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사실상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아쉬워요. 구리도 일단 이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4.4까지가 아니고 4.36 요 정도 구간대에서부터 일단 좀 매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02 자리값만 한 번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주요 이슈 내용들 일단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제가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인데요. 2월 2일 기준으로, 자, 이번 한 주는 이슈가 정말 강력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상 빼놓을 수 없는 내용 해석을 일단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 파월 연설이 있죠. 파월 연설. 사실상 FMC가 지금 먼저 우리가 생각했었던 25bp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도 사실상 뭐 99%였다. 그리고 페드워치에서 나와주는 이런 강력한 확률에 사실상 역행하는 움직임을 그렇게 좀 강하게 가져가진 못했었던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전에 75bp라든지 그 이상의 뭐 울트라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까진 가져가진 않고 계속 페드워치에서 나와주는 그 확률만큼 연준에서도 지금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일단은 주요 쟁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파월 의장 얼굴은 조금 잘리더라도 이렇게 좀 글을 좀 크게 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책을 파월 연설 최초로 그리고 자주 언급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페드랑 지금 파월이 인지하고 있음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물가 좀 꺾이는데, 꺾이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은 있었어도 연준에서는 아니다, 아직 여러분들 낙관하긴 힘든 자리값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2%대까지 가져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현재 상황 자체를 좀 유지할 것이고, 이전에 이제 폴 볼커가 좀 실수했었던 부분 자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폴 볼커도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인플레이션을 잡았었던 연준 의장이었었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 물가 잡히는 움직임 보고 이제는 됐네 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추다 보니까 이게 다시금 크게 추세가 되도록 갔고, 그래서 부랴부랴 더 큰 금리 인상을 펼치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제 얼굴 때문에 좀 잘 안 보였네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좀 잡혔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금리 인상 중단하니까 다시 올라왔고, 이 폭 자체는 금리 인상을 더 세게 두들겨 봤는데도 불구하고 끈적이게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떨어지는 거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감지는 하고는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연준은 아직은 아니야, 니네 낙관하긴 힘들어 시장이, 우린 계속적으로 달려갈 거야, 대신에 속도 조절은 좀 하면서 가져갈게 라는 얘기를 좀 주면서 시장을 안심을 시킨다라는 게 보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 해석이었던 거죠. 대신에 이번에 조금 더 또 한 번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그래서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드디어 인정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환호를 불러일으켰었던 내용과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침체 없이 물가 상승률 2%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는 사실상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률 증가하는 거 이런 부분들 피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좀 펼쳤었죠. 왜? 우리가 이만큼 금리를 두들기다 보니까 사실상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대신에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이런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어쨌든 최소한의 손실의 작업이고, 이 수준은 좀 필요해 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침체 없이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의적이지 않은 확실한 자신감의 참 발언이었고, 설사 과거에 이제 긴축 정책이 과도했더라고 하더라도 페드는 이를 보완할 방안이 충분히 갇혀 있다라고 되려 언급을 했었던 거, 이게 파월한테 바랬었던, 우리 시장이 파월한테 좀 바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25bp 뻔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4시에 새벽 4시에 발표했었던 내용 자체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강력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져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파월 의장의 연설 덕분이었죠. 특히나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언급을 했었어요. 이 어커프로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소 2번 이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시장 자체에서의 이 강력한 슈팅 상승 반응성은 좋은 것만 골라 듣고 우려할 만한 내용은 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세가 터지면서 이전에 쇼 커버링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 내용은 여기고요.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FMC 성명문을 지금 일단은 회의록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내용 자체에서 뭐 이미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주요 문장들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remain elevated, 그쵸?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소 완화는 된 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또 중요한 별표를 보시면 FOMC 성명상 근래 최초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제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한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금리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니네 지금 뭐가 됐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현재 퍼센트가 아니고 2%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2%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금리 인상은 할 거야. 속도 조절은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라는 말은 더 이상의 75bp나 그 이상 50bp 가능성은 좀 있는데 75bp처럼 일단 좀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좀 두들기는 자리값은 좀 하기 힘들고, 그래도 어쨌든
올해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우리 가져갈 거고 최소 2번 이상은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을 가져가다 보니까 한때 지수가 잠시 급락을 했었던 원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다음 얘기 자체는 향후 목표 범위에 이제 뭐 증가폭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이제 누적 긴축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the extent of 이제 future increases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는 페이스라는 단어로 좀 언급을 했어요. 이제 페이스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의미를 하지만 extent는 금리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extend로 바꿨다라는 것, 즉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더 끌어올릴 생각 자체는 없고 이제는 사실상 이 단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최종 금리가 어디인지를 고려하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최종의 끝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가파르게 올렸으면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최종 끝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번에는 환호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 전일 그렇죠. 사실 이제 메이저 움직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4시 발표였어요. 자 4시 발표 때는 변동성이 심했다. 4시 발표 때 이제 FMC 결과로는 앞에서도 이제 언급드렸었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좀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점 때문에 급락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이제 좀 상승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페이스라는 거보다는 이제는 extent라는 금리 수준을 이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불러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설명드렸었던 4시 30분 이후서부터 이제 나와주는 파월 연설에 시장이 정말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12,000 초반에서부터 이제 단숨에 12,500대까지 뛰어버렸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반응을 했었고 그게 지금 목요일 추세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가져가면서 추가 계단식 상승을 또 보여주면서 강력한 슈팅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좀 언급드렸었던 그러니까 이제 제 개별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저녁마다 하는 개인 리딩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던 830대까지는 지금 또 터치를 해주고 현재 시간대 3.3%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대거든요. 지금 현재 방송 자체가 이제 녹화 방송이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드워치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사실상 이번에 FMC 지금 회의록 결과랑 파월의 내용 자체로 가져갔을 때는 시장이 지금 일단은 환호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2번 이상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2번 이상까지도 지금 가져갈 수 있다. 왜? 2%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린 계속적으로 달려갈 거야라는 얘기, 커플오브를 살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페드워치에서 이제 보시면 위에 그림 자체는 이제 5월 FOMC 금리 인상 예상 상황인데 자 일단 3월 FOMC 자체는 25bp 또 추가적으로 인상 확률을 85%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까지는 그래 니네 한 번 더 올리겠지.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확률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 달에는 되려 이제 추가적인 금리를 가져가지는 않고 3월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안 가겠다라는 지금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시장 상황 자체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파월의 얘기를 지금 믿지 않는다라는 거. 더 웃기죠. 웃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연설에서는 이 커플오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소 2번 이상을 언급을 했었지만 시장은 좀 한 번 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을 것이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게, 자, 제가 일단 방송 시간대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구글이랑 나머지 이제 실적은 지금 아직 보진 못했지만, 자, 메타가 지금 미쳤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자, 메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메타가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이 1.76달러밖에 안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인 2.26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고요. 대신에 요것 때문에라도 사실상 주가가 저점을 또 밀면서 추가 하락을 가져갈 만한 요소긴 한데, 총 매출 자체가 지금 321억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 수준이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었다라는 거. 근데 요거 가지고는 이 프리장에서만 지금 19% 상승, 그리고 지금 현재 본장에서는 그 흐름 이어가면서 25%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갭을 한참 띄워놓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한참 띄워놓고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제가 일단은 계속 교육적으로 이제 좀 설명드리는 내용들 해석을 보시면, 지금 추세가 지금 반등을 가져가는 지금 강력한 추세 흐름에 앞장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닥을 크게 다졌었던 메타가 바닥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만 잡았어도 지금 사실상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조였죠. 11월 초를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를 사실상 저점이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려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폭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그쵸,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38인 자리값을 향해서 가져간다. 결국에는 201 자리값까지는 1차적으로 좀 터치할 수 있는 저의 앨범 매매 관점까지도 지금 일단은 잘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 그거 대비 지금 좀 잘 버텨주면서 상승 탄력을 좀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쵸? 지금 실적 발표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벌써 5%대. 앞에서 이제 메타가 이만큼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109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금 눌려 있었던 종목들 다시금 상승 가능성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직 얘기가 조금 다 안 가져갔는데, 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메타도 사실 본인 지금 이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하락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지금 사실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컨퍼런스 콜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반 사업 자체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다. 요거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서 이제 지금 강력한 상승을 이끌었었던 요소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수익은 최대 285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죠. 그리고 이제 23년도 비용은 뭐 890억에서 이제 950억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기존치랑 거의 좀 부합하는 건 아니고 사실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우리 주가 좀 제발 올려주세요라는 내용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 자체는 중간 관리 계층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과가 없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젝트 자체는 줄이는데 더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마크 주커버그 CEO가 이제 좀 언급을 했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승 자리값을 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나왔었던
강력한 내용 해석으로 거기에 플러스 지금 컨퍼런스 콜이랑 지금 CEO 언급이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주가의 상승을 그동안 너무 크게 눌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거의 400달러 부근 고점이었던 주가가 80까지 빠졌다 보니까 그동안의 낙폭 대비 강한 반등을 잘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테슬라가 보여줬었던 것처럼.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부에서 일단은 졸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내용 간단하게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졸트 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파월이 일단 경기 침체를 이전에는 좀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봤었죠.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하다. 그래도 더 큰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아프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잘 헤쳐 나가자다라는 시장 달래기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번에 지금 나왔었던 졸트 보고서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지금 시장이 사실상 기업이든 개인이든 힘든 상황이고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기업들도 작년 뭐 9월, 8월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잘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잘 준비해 우리 일단 경기 침체 생각하면서 최대한 줄일 거 줄이면서 최종적으로는 고용 인원들까지도 줄여가면서 이 경기 침체를 맞이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전월 보고서 대비 그래도 증가한 상황이죠. 일단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가져간 모습이에요. 그쵸? 잡 오프닝이나 하이얼 부분에서도 토탈 부분에서도 전월 대비 계속적으로 좀 확 눌러줄 것 같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OMC 일단은 발표나 그리고 이제 파월 연설 전에 주요 변동성 움직임의 요인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일단은 소매 판매랑 건설 그리고 음식 관련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빅테크와 좀 연관되는 직종들, 정보 기술 방금 언급드렸던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되려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인을 하는 구인난의 원인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되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으로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전 트럼프 정부의 이제 이민자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구인난이 이제 심각한 저임금 노동 직종의 주요 노동력이 부족했었던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기피하는 현상은 당연한 거고 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상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일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농업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주요 뭐 다른 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왜냐면 이러한 직종들 자체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대 자체는 사실상 적은데 불구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 국민들도 잘 하진 않고 그래서 이민자들의 이제 제한 정책 때문에 타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구인난이 좀 심각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인구 감소랑 그리고 고령층 감소인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인구를 엄청나게 줄였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으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들 대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미국의 이제 민간 보험 의료 체계에 이제 좀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누구든지 병원을 가면서 값싼 뭐 어떤 부분은 뭐 비싸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프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값싸게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죠. 우리나라 가장 칭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미국이나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은 한번 앰뷸런스 타면 몇백만 원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병원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몇십만 원의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개인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노인분들 뭐 이렇게 사회 취약자 계층들은 사실상 병원 방문을 아예 꺼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외국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파도 참고 병원을 안 갈라 그러고 최대한 그냥 지금 판매하는 약들 비상약들 잘 가져놓고 그걸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뭐 사실상 이게 그냥 아프더라도 이렇게 참다 하면 정말 큰 병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가속화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 은퇴 노동력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죠. 왜? 고소득층이었고 이미 모아놓은 돈도 많고 이 앞전에 20년도 뭐 상승 탄력 뭐 이렇게 가져갔었던 시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놨고 무슨 말이냐? 코로나 지원금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으로 은퇴 자금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빅테크나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퇴직자들을 이제 충분히 수용하고도 이제 남는 저소득 직종 구인이 있었죠. 그래서 대기업 중간 관리자가 중견이랑 중소기업 혹은 기존 거래처로 이동하는 것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 줄일 거야 하는 지금 빅테크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 뭐 테슬라 뭐 다 포함시킬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애초에 취직하는데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전 세계 1%죠. 전 세계 1% 취직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서 구조조정으로 고임금자들 뭐 중간 관리책 이런 분들이 해고를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에 있었던 거래처들 이렇게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한 자리를 뭐 이만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내가 노는 거보다 그쵸 여기서 회사에 잘리고 나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나머지 기업들로 지금 다 스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해고가 되고 있네 고임금자들 해고가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해고가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추가적으로 이런 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고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오히려 침체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적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월달 초까지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밑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나오는 게 이 밑에도 이제 포화 상태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기업들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딱 필요한 인원들을 여기서 가져와서 쓰는 건데 그 이상은 여기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외적으로 나오는 인원들은 나중에는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현재의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게 뭐 사실상 뭐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가져갔었던 엄발의 오줌 누기는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 데이터였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탄력을 이어나가는 데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 매수세와 그 다음에 지표 발표들 모든 박자가 지금 다 맞아 떨어지면서 12,000에서부터 진짜 단숨에 거의 이제 이틀 만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거의 가져가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동안의 흐름 자체는 여기서는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좀 더 있는 상황. 대신에 다음 분기에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낙관적인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고, 주요 지금 일단은 반등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딱 적당한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이다. 그동안 낙폭 자체가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현재 반등 자체는 조금 의미를 줄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면서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830대에서 좀 멈춰주고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눌림 자리값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강력했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서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눌림이라고 하더라도 12,464, 지금부터 400포인트 정도, 한 4% 정도는 지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값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조정은 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까지 조정 준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추세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좀 중간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았던 이상은 상승에 대한 자리값을 좀 보기가 힘들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제 기술적 분석과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접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번에 이 830이다라는 자리값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요거까지만 좀 설명드리면서 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잡고 있는 이 피보나치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가져왔을 때 앞에서의 이제 상승 자리 값을 여기 이 앞에 조금 더 짧게 잡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큰 피보 관점으로 잡는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1월 19일 얼마 되진 않았죠. 1월 19일 날 나왔었던 바닥 기준으로 그동안의 변동성 가져가면서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가져왔었던 이 자리값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382 자리값까지 딱 눌러줬죠. 그러니까 이 매도세까지도 이전에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원웨이 상승에서 눌림 자리값이다, 기대값은 382까지 보는 거 아까 우리가 메타에서 반등 보여줬었던 자리값이랑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눌림에 대한 기대값까지 정확하게 터치는 보여줬고요. 그래서 382 자리값까지 눌러줬고, 이거 1번 매매 관점 나와줬죠. 그 다음에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상승 보여주면서 별표친 자리값까지 나와준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전저나 전고를 이탈하는 자리값이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전저를 깨고 넘어왔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금 11,437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저점을 깨고 넘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전고점인 12,300대를 다시금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까지일까? 라고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2.24 자리 값을 좀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880까지였네요. 아까 이제 봤을 때가 이제 830대까지로 봤었는데, 860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그쵸. 이렇게 보면서 최종 자리값을 여기 그 이상까지는 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마디값 고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니까 일단 눌림 자리값 발생할 시에 그 다음에 다른 플랜으로 일단 좀 접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3번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9매도 체결. 자, 100일 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요거 매도는 사실상 조금만 자리값 지금 변동성만 잘 견뎌준다라고 하면 자, 920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930까지 볼 수 있는 자리. 자, 85. 조금만 더. 83. 81.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찐 추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행 자리값 여기만 제발 터치해라 라고 했었고 앞에서 안 보여줬기 때문에 140까지 대행량을 가져갔었는데 한번 컷 한번 본절. 지금 자리도 일단은 컷 자리값 한 1포 차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쵸? 112까지 가져왔다가 지금 저점 밀었는데 일단 100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82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앞에 자리값이었으면 지금 400불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죠. 요거는 운이 안 좋았다. 변동성이. 그래도 손절컷 지키면서 한번 계속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잡아먹고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재미없어요. 사실. 그렇죠? 자, 추세를 보고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변동성 그리고 어쨌든 최종 고점 자리값은 정확하게 맞췄고 그 다음부터 지금 원의 매도세 지금 50대까지도 낙폭 가져왔는데 자, 어쨌든 지금 진입 자리값 한 번은 컷 나왔고 오늘 쉽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예측하고 140 터치 전까지는 매수 맞았고요. 사실 그쵸? 그 다음부터 매도 자리값 생각해봤는데 여기서도 단기 살짝 가져갔었던 거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쉬운 구간이죠. 사실 뭐 89가 무조건 정답이었다 99가 정답이었다 이건 없었지만 그쵸? 어쨌든 요거는 운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2,019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1,400불이에요. 그쵸? 금액대 보고 청산하는 거 아니죠. 저는 미리 937 걸어놨어요. 진짜 오늘 또 오랜만에 쉬고 왔는데 또 좋은 뷰 나와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12,012까지 떨어지면서 1,400불 자,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은 12,000 확보 봐도 괜찮죠. 5일선 이탈하면 가져가는 거니까 자, 1,800불 확보 보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1,800불 확보. 뭐 12,000 깨면 뭐 단기여도 어쨌든 5일선 이탈하면 깨는 자리값이니까 앞에 캔들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 캔들에서는 12,000 확보가 맞죠. 1,001 터치하면 1,800불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8. 여기서 마무리인가? 자, 5초, 4초, 3초. 이거 시간 조금 다르죠? 10초 정도 차이. 딱 찔르네요. 여러분들. 자, 1,800불. 마무리 보시죠. 두 자리.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관점 살아있고요. 자, 270까지 반등. 자, 22,295자리 값 1차 청산 45틱입니다. 45자리 값 올청이고요. 대략적으로 90에서 95틱 정도 되는 자리값입니다. 자, 329 고점. 좀만 더 힘내자. 자, 거의 다 왔다. 자, 330. 자, 12틱 차. 자, 339까지. 자, 6틱 차죠. 자, 힘 조금만 더. 4틱.
좋습니다. 딱 걸리네요. 네, 95틱. 뭐 90틱으로 볼게요.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70일 매수 체결. 자, 지금 주문 접수 완료. 139자리 값. 자, 요거 마지막 컷 나오면 요거 마지막이고요. 자, 대행 자리 값은 아까와 똑같이 가져가겠습니다. 22,199. 1차 청산. 자, 그 자리 값에서 본절 달면서 또 지켜보면서 나머지 추세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 자체가 시간대가 지금 일단 지나가면서 아까 240에서 250 바라봤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많이 낮춰진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220 자리값 돌파 자리값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청산 자리값을 확보 보면서 가져갈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본절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구간이죠. 자, 적어도 밴드 상단은 터치 보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 좀 지켜보는 자리값. 자, 그대로 눌러버리면 어쨌든 본절이어도 이번에는 마무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마디값 중간 형태에서 가져가다가 장대 양봉 뽑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212까지. 자, 15. 자,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자, 220 터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199자리 값 지금 일단은 정정 확인. 30 확보라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확보. 자, 요거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99까지 눌러주면 마무리. 자, 이 마디값은 이제 끝났죠. 자, 본절 자리값은 아니고 앞에 지금 장대 양봉 힘이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밴드 고점 맞으면서 떨어지는 움직임. 이거 3스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3스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9 매도 체결. 41 자리값 커지. 주문 접수 완료. 자, 1초 컷 나오더라도 그냥 볼게요. 자, 715 좋습니다. 자, 711 자리값 터치. 자, 일단 1차 청산 자리값 나왔고요. 11.75까지 보여줬네요. 세틱차로 일단은 안 가져갔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주나요? 자, 711. 자, 400불 자리값 일단은 나와줬고요. 자, 일단은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보겠습니다.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계속 이렇게 보면서 타이밍 한번 지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차 청산 자리값은 계속적으로 지금 찔러줬고, 자, 대략적으로 400불 정도 조금 안 되는 구간이죠. 주고 있고, 이번 청산은 71 자리값이 아니고요, 81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681 자리값 최종 청산 자리값으로 같이 주문 보도록 접수 할게요. 완료. 자, 12,681 올청대기. 자, 650불. 자, 장대음봉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690까지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81 자리값 잡았어요. 이번에는 밴드 폭이 지금 일단은 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점 자리값 기준으로 81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 자, 다 왔죠?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네,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